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임주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업종이 소위 핫한 업종은 아닌데요. 변동성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고요. NC 사태와 관련된 노이즈가 꽤 있었습니다. 게임 업종은 게임을 하시는 게이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아시니까. 빅게이머들에게는 변동성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김현영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NC소프트 얘기부터 해서 향후 우리 게임업계 판도 변화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채팅방에서 우리 김현영 수석께 궁금하신 질문이라든지 또 게이머들 많으시잖아요. 게임주에 관한 의견도 좀 올려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수석연구위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NC소프트가 기대하던 블레이드 소울 2 26일이었죠. 네. 뭐 실망으로 주가가 하루에 그날만 15%가 밀렸고요. 뚝뚝 맞습니다. 주가 급락하면서 네. 실망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예. 그 린저 씨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순위 변화라든지 네. 주가 흐름 대략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현재 상황은. 예, 일단은 이제 그 출시 첫날부터 네. 사실 이제 반응이 뭐 일단은 이제 그 게임 유튜버 분들이나 네. BJ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리뷰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서버의 혼잡도나 그런 게임에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었고 네. 실제로 매출도 11위권 정도에서 출발을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 대비 좀 크게 하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매출은 지금 뭐 7위, 뭐 5위를 거쳐서 지금 구글은 한 4위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처음 기대했던 것 대비 이제 첫날 급락을 하게 되면서 수급이 이탈을 대거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해서 지금 한 63만 원 선 정도를 오가는 모습입니다. 네. 아니, 그 전에 기대감이 좀 낮았으면 모를 텐데 네. 사전에 뭐 예약하는 분들이 기대감이 한껏 올라 있다가 네. 야 이게 신작 게임 하나 이렇게 삐걱하니까 상당히 냉혹하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실제로 사전 예약자 수는 네네. 리니지 2M 때보다도 조금 더 그러니까요.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좀 실망도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작 발표, 불스도 발표하고 나서 주가 급락하면서 다들 뭐지? 저도 사실 우리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어떻게 나오시나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주말을 좀 지나는 걸 보시는 것 같더군요. 그렇죠. 다들. 예, 그죠? 며칠간 매출 추이를 이제 좀 예. 보셨던 것 같고요. 보시고 나서 예. 다들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목표가를 좀 내리고 계시고요. 김현영 수석께서도 근데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셨고요. 네네. 목표가는 84만 원으로 네. 기존의 102만 원에서 18%가량 하향하셨는데 네. 결국은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당초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네. 최소한 한 뭐 6천억, 7천억 정도 매출은 담당을 해줄 것이다. 네. 그리고 애초에 기대치는 또 원래는 6월 말 출시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한번 밀린 바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출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이제 러닝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몇 달 안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네. 초도 매출마저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니까 실적 추정치에 이제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뭐 기존에는 80만 원대가 PER 20배도 안 돼 이렇게 싸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추정치가 낮아지면서 이제는 PER 20배 일종의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PER 20배가 61만 6천 원으로 대폭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제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는 기업 혹은 네. 소비자의 그 니즈를 혹은 쫓아가지 못하는 기업은 어렵다는 거를 그 NC가요, 그죠? 여실없이 보여줬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과매도에 대한 생각 좀 하셨는데요. 네네. NC라는 또 저력이 있으니까 네. 저점에서 사보고자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NC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대전제는 네. 기존의 캐시카우 이익을 만들어주는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순위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리니지 M과 2M이 2위, 3위에서 매출이 지금 여전히 견조하게 쭉 나와주고 있는 대전제 하에서 본다면 L자형 횡보가 마냥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 저점 매수를 시분할로 해도 좋은 구간에는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마냥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불소2가 비교적
뭐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만 네. 연내 신작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리니지 W라고 하는 추가 신작을 상당히 발빠르게 공개하면서 사전 예약을 바로 받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분명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의 M과 2M이 이익을 굳건하게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 소프트에 대한 그 유저들의 실망감이 사실 크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이제 싸우는 회사가 이렇게 사실은 한 방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안에서 뭔가 굉장히 고심을 할 거고 맞습니다. 뭔가 돌파구를 내는 우리 또 택진이 형이 밤새면서 그렇죠. 고민해서 내놓는다면 반전의 계기들은 네. 있을 수는 있다는 점에서 네. 그렇게 보셨고요. NC소프트 얘기 먼저 워낙 시장에 사실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러면 게임업계 판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네. 사실은 또 크래프톤이 올라왔고 맞습니다. 또 이제 3N의 명성이 좀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채팅방에 보면 뭐 컴투스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도 좀 여쭤볼 겁니다. 일단 네. 전반적인 한국 게임업계의 그 위상 네. 결국은 내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 시장. 근데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전반적인 게임 산업, 게임 업황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좋지만은 않다. 예, 제가 사실 한 4개 정도의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번째 순입니다. 예. 네. 나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예. 좋지만은 않다. 예, 왜냐면 작년도에 일단은 너무 좋았어요. 네. 작년도 이제 역기저 효과라고 하죠. 역기저가 있었던 상황에서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섹터로서 오버웨이트를 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예. 올 YTD 연초부터 쭉 주가들 개별 종목들 추이를 보시면 종목별 장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 말은 섹터는 잘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게임주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특정 IP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한두 개 그렇죠. 매출의 그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MMORPG 특정 장르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습니다. 맞아요. 근데 게임 산업 자체는 이제는 뭐 메타버스 게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콘솔 게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 안에 체류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다 보니까 크라우드를 이용하는 예, 것도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즐기는 모바일 게임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또 그런 콘솔이나 PC 게임류들로의 수요 이전 이런 부분들도 분명 국내 게임사들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추세 변화, 소비자들의 니즈와 함께 메가 트렌드의 변화를 읽어내는 그런 기업, 어떤 기업이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느냐를 찾는 게 그럼 게임 업종에 대한 우리의 다음 과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전체는 예를 들면 뭐 2차 산업처럼 확 커가는 그런 환경이 좋아지는 수소처럼 뭐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환경은 네, 아니다. 그렇죠. 그런 전제하에. 네. 그러면 이제 게임 산업의 기업별로 이슈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위 이제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3N의 아성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네. 신흥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얘기할 텐데 대표적인 기업이 크래프톤 상장하기 전에 지금 있는 펄어비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 변동성도 있었고 네. 최근에는 또 신작, 도깨비 티저를 공개하면서 기대감이 높은데 네. 펄어비스는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펄어비스를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체인저. 예,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또 불모지와도 같았던 한국의 콘솔 게임 시장에서 콘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드는 기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나오게 될 이제 붉은 사막이 네. 잘 해주리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죠. 인게임 영상이나 그런 퀄리티, 전반적인 퀄리티에 대한 어떤 그 소스들이 나왔을 때 시장의 평가는 지금 펄어비스를 상당한 게임 체인저로 보고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상승에 좀 녹여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펄어비스 그럼 커버하고 펄어비스도 투자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목표 주가는 네.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처럼 네. 모멘텀으로 사실 밸류에이션을 비교적 무시하고 오버슈팅이 나온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규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뭔가 예. 근거를 찾기가 그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네. 조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애널리스트는 더 그러시죠. 네. 이제 뭔가 어쨌든 간에 근거를 찾아서 목표가를 제시하고 매수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뭐 네. 가는 거를
어쩌겠어요, 그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펄어비스 주가에 뭐가 반영돼 있을까? 내년도 붉은 사막이 나왔을 때 500만 장 이상의 멀티밀리언 셀러. 굉장히 하이그레이드한 성적이거든요. 네. 그 멀티밀리언 셀러를 기본적으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이익 대비로 지금 밸류에이션 레이팅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본인만의 가정이 있으면 충분히 좀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표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신작까지의 기간이 최소 지금 한 1년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기존 게임인 검은 사막의 중국 릴리즈는 일단 차치하고 보더라도 예. 지금 우리가 펄어비스 주가에 대해서 우상향으로 보는 가장 핵심 근거가 이제 붉은 사막이랑 도깨비인데, 그거는 일단은 출시 시점까지는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타임라인 상으로도 좀 선반영된 그런 이제 느낌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임 업종을 보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니까요. 네. 피터 린치가 생활 속 투자한 것처럼 그죠? 네, 맞습니다.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은 딱 아시더만요. 맞습니다. 이게 느낌이 네. 이거 뭐 소위 뭐 유저들 등치는 뭐 게임이다 혹은 뭐 네네. 새롭다 이런 거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으셨지만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 걸로 네, 일단 성장성을 긴 그림에서는 네, 그렇게 봅니다. 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통 강자들을 치고 올라오는 대체할 수 있는 게임사들 가운데 또 카카오 게임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상장하고 맞습니다. 나서 기대감들로 네.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오딘입니다. 열풍을 일으켰고, 근데 여긴 또 수급 문제가 사실 신규주들은 수급 문제가 좀 끼어 예, 있어서요. 맞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이제 사실 10만 원 찍었을 때도 또 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차익 실현해야 될 구간이다. 예. 항상 이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랑은 또 다른 게 네. 똑같이 고평가 종목이지만 결이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기존 틀이에요. 특정 IP, MMORPG 그런 것 중에서 신작인 오딘이 초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한 2달째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1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 모바일 게임 업계 내에서 6개월 이상 1위를 유지한 케이스는 NC소프트 외에는 전무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합리적 기대치는 계속 1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게 이제 합리적 기대치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카카오라는 그 네이밍 플랫폼, 카카오라는 지배적인 플랫폼의 자회사다라는 점이 주는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PER로는 기본적으로 5, 60배가 많이 넘는 상황인데, 글로벌 1위, 2위 게임주들도 30배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 안고 가는 상황에서 모멘텀 플레이인데, 그러면 오딘이 지금 1위인데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는 네. 뭐 지금도 사실은 좀 차익 실현 구간에 가까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런 수급 요인이 같이 맞불린 거잖아요. 신규주.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걸 걷어내고 봤을 때 이 네. 게임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혁신이 있으면서 유저들의 니즈를 욕구하느냐 네. 이런 걸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준을 딱 잡아주시니까 예. 정리가 좀 됩니다. 네. 크래프톤 얘기도 해야죠. 크래프톤은 뭐 시청으로 한번 보면 이제 게임즈 가운데는 1위입니다. 1위가 됐고요. 또 이제 여기는 이제 해외 진출. 예, 맞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으로 보면 크래프톤도 꽤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모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공모가를 거의 회복한 모습이고요. 네. 또 이제 9월 말 정도에 이제 뉴스테이트라고 하는 신작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어닝 쇼크가 안 나온, 그러니까 2분기 어닝이 괜찮게 나온 유일한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적도 탄탄하고 또 9월 말에 곧 이제 신작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 상으로는 충분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50만 원을 뚫고 뭐 6, 70만 원 이렇게 가기에는 또 약간 부담이 있는 게 공모가가 일단 PER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PER 기준으로 한 26, 7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게임주 중에서 이제 국내 소위 말하는 3N 같은 경우에 지금 넥슨과 NC소프트가 20배, 넥슨은 20배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주 중에서 이제 IP가 다변화되어 있고 또 플랫폼도 다변화되어 있는 넥슨이 20배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예, 크래프톤이 26, 7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상장 초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네.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꾸준히 26, 7배가 지속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네. 게임즈 얘기하니까 굉장히 재밌고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저희가 저희 코너에서는 꽤 긴 시간입니다만 또 시간에 좀 압박을 받고 있고 약간 중소형 게임즈로 가겠습니다. 네네. 중소형 게임즈도 과거에는 캐주얼 게임 이럴 때 뭐 컴투스 이런 종목 급등한 적이 많은데 요즘 네. 사실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컴투스는 위즈익 스튜디오를 인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탄력을 못 갖고 예. 위메이드는 뭐 미르포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무증한다고 급등하고 네네. 변동성 장난 아닙니다. 현기증 날 정도죠. 컴투스 위메이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또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컴투스 쪽이 좀 좋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조금 줄이셔서 컴투스로 가는 중소형 게임주 안에서 본다면 네.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FX 기업인 위즈익 스튜디오를 이제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을 합니다. 예. 단순 10%, 20% 지분 투자가 아니라 위즈익 스튜디오의 매출이 4분기부터는 컴투스 연결 매출에 엎어져서 같이 보고가 됩니다. 그 정도의 적극성으로 지금 미디어, 엔터, 또 그 이번에 인수한 위즈익 스튜디오 외에도 정글 스튜디오라고 해서 웹툰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 또 그렇게 제작된 웹툰 IP를 추가적인 영상물로 가공할 수 있을 그런 제작사들, 또는 스토리 원천 IP를 갖고 있는 M스토리 허브 같은 이제 기업들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외적인 스토리로 나오는 리레이팅, 이게 이제 컴투스를 지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머너 주어가 캐시카우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깔아주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콜옵션 성격의, 그러니까 10만 원 지금 플래시잖아요. 네. 여기서 사서는 크게 물릴 만한 리스크는 없다. 지금 PER이 12배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콜옵션 성격의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게임 업종 컴투스를 내에서도 약간 좀 게임 업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의 약간 뭐 리밸런싱, 비중 네, 조절 이런 게 좀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게임주 얘기를 쫙 들었는데요. 네. 시간상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좋게 보시는 종목, 그다음에 또 좀 비중을 어디를 줄이고 가야 될지 말씀하셨는데 게임주를 보는 최근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전략 예.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게임주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처럼 대형주 중에서는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처럼 많이 오른 종목을 좀 줄여서 네. 크래프톤이나 뭐 NC 같은 거 타이밍을 잘 보셔서 비중을 좀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한 위메이드 같은 것들을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고,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컴투스를 차라리 이때 좀 담아두시면 그 게임 외적인 미디어 엔터발 리레이팅 스토리가 나오면서 컴투스 분명히 좀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민수의 딥사이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MTN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임업계 판도의 얘기들을 쫙 해주셨으니까요.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게임즈 변동성이 워낙 커서 좀 머리가 복잡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리가 좀 됐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김현영 수석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